우리 우리 몇 분이지? 12시시고요. 12시? 너무 깨셔. 자, 이항 정리 갑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이항이라는 건 서로 다른 항이에요. 그거를 이쁘게 전개하세요라는 거였지. 이쁘게 전개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 나왔죠? A 더하기 B의 n제곱이 나왔죠. 그렇죠? 거듭제곱식에서만 이 이항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거는 불가능해요. 요것만 가능해요. 이 식에서. 이 식에서만 요렇게 전개가 가능한데, 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한번 해줬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 제곱이다. 그럼 이 계수를 한번 볼까요? 1, 2, 1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몇 차식이죠? 2차식이에요. 그러면은 2차식이긴 2차식인데 A, B에 관한 2차식이니까 모든 항이 다 2차 항이어야 돼요. 2차 항이니까 어떻게 된 거죠? A가 두 번 쓰였고 여기는 A가 한 번 쓰였고 B가 한 번 쓰여서 2차 항. 여기는 B가 두 번 쓰여서 2차 항이 된 거죠. 그렇죠? 맞지? 자, 그래서 1 곱하기 A 제곱하면 B는 빵번. 맞니? 정확하게 쓰자면. 그 다음 여기는 2 곱하기 A가 한 번, B가 한 번. 1 곱하기 A가 빵번, B가 두 번.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요 1이 의미하는 건 뭐다? 1이 의미하는 거는, 자, A 제곱이라는 항을 가지려면 두 개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때 A가 두 번 사용된 거죠. 그렇지? A가 두 번 선택이 됐다. 어디서? 두 개의 자리에서 A가 두 번 선택됐다. 맞니? 두 개의 문자 중에서 A가 두 개 선택됐다.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요 2는 뭐죠? 두 개의 문자 중에서 A가 한 번 쓰였다. 그럼 자동적으로 B도 한 번 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사용됐다.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지. 여기 1은 뭐죠? A, B 두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의 문자 중에서 A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선택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A 더하기 B 세제곱도 가볼까요?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 아마 기억은 날 거야. 이거 몇 차식? 3차식이니까 이번에는 A가 몇 번 쓰이면 돼요? 3번 쓰이면 B는 안 쓰였겠죠? 그 다음에 A가 두 번 쓰이면 B는 한 번 쓰였겠죠? 그래도 3차는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A가 한 번 쓰이면 B가 두 번 쓰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사용되지 않으면 B가 3번 쓰였을 거야. 자, 일단 3차 항이기 때문에 설정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계수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자, 계수는 어떻게 적어준다? 아, 3개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3차 항이 되려면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여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돼서 A 세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개의 자리가 있는데 A가 두 번 쓰이고 B가 한 번 쓰여서 A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3개의 자리에 뭐가? A가 3번 다 쓰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3개의 자리에 A가 몇 번 쓰인 거야? 2번 쓰인 거죠. 여기는 3개의 자리에 A가 한 번 쓰인 거야. 여기는 3개의 자리에 A가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거죠. 이해되지, 그렇지? 요 3C3과 3C2가 뭘 말하는 건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죠? A 세제곱 요게 2잖아, 그렇지? 요게 1, 요건 얼마? 3, 요거 3, 요거 1.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가볼까요? A 더하기 B 4제곱을 가볼게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불러볼까? 여기 누가 들어야 돼? A 이거 몇 차? 4차니까 여기 4차 항이 들어야 되잖아. A 4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 B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 다음은 A B 세제곱 그지? A가 4번, 3번, 2번, 1번 이제 안 쓰일 거니까 B 4제곱 맞나요? 여기 이제 가지수 적어야 되겠지? 몇 개의 자리 중에서 4개의 자리 중에서 누가 선택된 거야? A가 4번 선택돼야지 A 4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4개의 자리에서 A가 몇 번? A가 3번 B가 한 번 나와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개수는 그리고 가지수는 몇 개가 돼요? 조합으로 4개 중에서 4개 선택됐다 맞죠? 이거를 이해하지 저걸 빨리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요거는 4개 중에서 몇 개? 3개잖아요 A 3개 4개 3개 여기는 42 그치? 그 다음에 41 얘는 40빵 됐죠? 그래서 가지수가 어떻게 돼? 아니 개수가 요건 1개, 4개, 6개, 4개, 1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A 4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B 6A 제곱 B 제곱 더하기 4AB 세제곱 더하기 D 4제곱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뭐를 볼 거냐 이제 뭐 이해했죠? 했기 때문에 하단에 여기 파스칼의 삼각정리를 다시 보자고요. 지난번에 했던 순서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구했던 EC2, EC1, EC0가 지금 여기 있어요. EC2, EC1, EC0 선생님 반대로 적어줬는데요. 그거는 보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야. 잘 봐봐. 왜 보는 방법에 따라 다르냐면 이 EC2는 누구를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A를 2번 선택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번에 내가 B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2개 중에 몇 개 선택한 거죠? 1개 선택한 거예요. 맞죠? 얘는 A를 한번 선택한 걸 쓴 거야. 그럼 내가 B를 한번 선택했다? EC1. 자, A를 빵번 선택했다? 나는 그러면 B를 2번 선택할래. 그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경우의 수, 공통석, 원에서 공부한 거죠. NCR은 NC N-R이라는 이 공식에 의해서 역시 선택이 되는 거야. 얼마든지 이 숫자는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봅니다. 1, 2, 1이 뭐였죠? 2차식의 개수였죠? 1, 2, 1. 그 다음 여기 1, 3, 3, 1은 뭐죠? 3차식의 개수들을 말하고 있어. 1, 4, 6, 4, 1, 4차식의 개수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개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1차식을 말했겠죠. A 더하기 B의 1차식의 개수 1, 2를 적었다. 그거를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주니까 무슨 모양이 됐죠 지금? 삼각형의 모양이 된 거야. 삼각형의 모양이 되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한 거죠? 파스칼의 삼각정리라고 원래 하는 건데 그걸 좀 더 쉽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이 파스칼의 삼각정리는 뭐냐? 1, 1, 1 하는데 둘이 더하면 2가 나와요. 둘이 더하면 2 둘이 더하면 3 둘이 더하면 6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둘이 더해서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얘가 나왔어 맞니?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얘가 나왔어 어디서 많이 봤다? 여기서 많이 본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오답했던 거 조금 최다른 거예요. A에서 B로 간다. 1, 1, 1, 1, 1 둘이 더하면 2 둘이 더하면 3 둘이 더하면 3 둘이 더하니까 6 둘이 더하니까 4 둘이 더하니까 10 뭐죠? 파스칼의 삼각정리죠. 이렇게만 나와요. 맞니?
이걸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뻘짓거리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해를 해야지 잘 외워져. 얘는 단순하게 외우면 너무 많아. 문자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만 보냐면 이제 이것만 보세요. 얘네 둘이 더하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혹은 얘네 둘이 더하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문자로 바꿔볼게요. 문자로 바꿔볼게. 자, 3C2 더하기 3C3은 4C3이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자? n이라고 놓고요. 얘를 r이라고 놓으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NCR은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버리죠? n 빼기 1로 바뀌어버리죠. n이 4니까. 그 다음 요거 뭘로 바뀌어요? r 빼기 1로 바뀌죠. 얘가 뭘로 바뀌어요? n 빼기 1, 얘는 r로 바뀌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 n-1c r-1 플러스 n-1cr. 이 두 조합의 합은 NCR이 된다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조합에서는. 외워두면은 공통수학 원 경우에서 문제 풀 때도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외워보세요. 옆에 있긴 하죠, 여러분. 여기 선생님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예시로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거를. 그러면 쉽게 외워져. 이 상태로 외우면 여기 n 빼기 1, r 빼기 1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외워집니다. 헷갈려요. 뭐가 r-1이고 어디가 r이었고 어디가 n이었지? 이런 게 헷갈리니까 예시로 하나 적어놔. 그러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항 정리를 끝내고 두 번째 시간에 확률을 나가면 오늘 수업은 끝. 확률은 되게 쉬워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적어주셨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다시 이항 정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쪽에서 다시 할게요. 자,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할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몇 차식이죠? 그렇죠. n차식이에요. 그러면 전개하게 되면은 이 항은 몇 차 항이 되는 거죠? 전부 다 n차 항이 돼야 돼요. 차수가 다 n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선택할 때 A를 몇 개 선택할 수 있죠? A를 n개 선택하면 B는 몇 개 선택하게 되죠? 0개를 선택하게 돼요. 그럼 내가 A를 n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죠? NC, N이 들어올 거예요. 맞니? 그런데 선생님, 아니 저는 B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한다면 NC 제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은 서로 같은 거죠. 한 개로. 뒷동네를 돌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다음. 이번에는 A를 n-1개 선택하면 B는 몇 개 선택하죠? 하나 선택해도 얘는 n차식이에요. 맞니? 자, 그럼 이제 앞에 계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A를 기준으로 하면은 NC n-1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내가 B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뭐가 되죠? NC1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주면은 뭐가 되죠? 이제 A를 빵개 선택하면 B를 N개 선택하는 놈이 나오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자, 그래서 얘는 N개 중에서 A는 빵개 선택했지만 반대로 N개 중에서 B는 N개 선택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식의 거듭 제곱식, 완전 제곱식꼴은 얼마든지 전개할 수 있겠지, 그치? 이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일반항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항. 자, 요 식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할 거야. 근데 누구를? A를 R개 선택하게 되면 B는 N-R개가 선택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둘이 더하면 N차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B를 R개 선택하고 싶은데요. 상관없지? 그럼 이제 A는 몇 개가 되는 거죠? N-R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일반형이고 이것도 일반형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이거죠.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선택한 거고요.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B를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일반항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해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의 N제곱은 더할 거다. 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는 귀찮으니까 시그마로 더할 거다. 어떻게? NCR A의 요걸 적어보죠. R제곱 B의 N-R제곱. 그럼 요 R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0부터 시작하겠죠. 요 R이 왜? 선택을 안 하면 얘가 N제곱이잖아. 맞니? 선택을 안 하면 N제곱이잖아. 그래서 R은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가능하겠죠. 그치? 자, 선생님 좀 바꿔 쓰고 싶은데 어떻게? NCR인데 AN-R B의 R제곱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똑같아요. 이 R이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B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이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됐죠?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가 N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 요 일반항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죠? 누구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이 뒤에는 바뀌어요. N개 중에 R개 선택할 건데 A를 선택하면 A가 R제곱, B는 N-R제곱. N개 중에 R개 선택할 건데 B를 R개 선택하면 A가 N-R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찌됐든 요 완전 제곱식은 수많은 항들을 전개한 거를 더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일반항의 형태를 더해주면 되니까 시그마로 이렇게 정리만 해준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일반항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텐데요.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어디서 넘어온 거냐면요. 적어놓으세요. 얘는 1 더하기 x의 n제곱에서 나오는 거예요. 1 더하기 x의 n제곱.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선택하냐라고 보는 게 편하냐면 실제로는 얘를 선택하는 게 편해요. 얘를 선택하는 게 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CR에 자, 더하겠죠. 아니 이렇게 합니다. NC 얼마죠? 0. X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선택하지 않으면 1은 N개 선택하고 X는 빵개 선택했겠죠? 맞지?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한 개 선택합니다. 그럼 1은 N-1개 선택하고 X는 한 번 선택했을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시죠?
예시로 왜 많은 걸 했는지 알 거야. 그래야 얘가 눈에 보여. 이제 이 일반항의 정리된 형태가 눈에 보이는 거야. 얘는 n차식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몇 개 선택하죠? 2개 선택하면 1은 n-2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서 마지막에 뭐가 되죠? nc n이 되고, 그 다음에 1의 빵제곱이 되고 x의 n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되니? 자, 정리가 됐으면 이제 요거를 적어보도록 하죠. 1 더하기 x의 n제곱은 nc 제로가 되면서 얘는 1이죠. 알지? 천천히 보세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야. 천천히 보고 이거 쓰는 시간 줄게. 이건 써서 여러분들 해봐야 되니까. 요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c1이고 x만 남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1의 n제곱은 다 1이에요. 얘네들은 다 1. 그치? 다 1이니까 결국엔 안 써도 되는 거고, 뒤에 x의 거듭제곱만 적어주면 되죠. nc2니까 여기는 x제곱이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nc n이 되고 x의 n제곱. 맞니?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보기 편해. 봐봐. n개 중에서 x 한 번 선택했네? n개 중에서 x 두 번 선택했네? n개 중에서 x n번 선택했네? 이해되지? n개 중에서 x 한 번도 선택 안 됐네? 이런 말이야. 완전제곱식을 전개할 때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식을 기반으로, 요 식을 기반으로 해서 뭐 한다? 얘네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마 공통수학 원에서 항등식 공부해봤을 거야. 예전에 뭐 이런 거 풀어봤을 때 A0, A2, 뭐 A4 이거 구하는 거 맞니?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죠? x에다가 1 대입하고 막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막 그래봤잖아, 그지? 얘도 똑같이 합니다. 자, 첫 번째 x에다가 1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죠? 2의 n제곱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죠? nc n-1 x의 n-1 제곱 더하기 ncn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적어봤죠? 아, x에다 1 대입했는데 미안. 1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됐지? x에다 1을 대입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거든요. 이 식만 적어놓으면 얘는 쉬워요. 밑에 푸는 거는. 자, nc0 빼기 nc1 플러스 nc2 빼기 nc3 플러스 쭉 가서, 자, 뒤에가 문제예요. 뒤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요 n이 홀수냐 짝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홀이냐 짝이냐. 홀수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짝수면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어. 자, 그러지만 일단 적어보도록 하죠. nc n-1 더하기 nc n이다.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nc0에다가 불표 nc0부터 ncn까지 차례대로 더한 거는 2의 n제곱이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nc0부터 ncn까지 차례대로 더한 건 2의 n제곱이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nc0부터 자, 마지막 요 부분까지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ncn까지야, 그렇지? ncn까지 뿌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빵이 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건 뭘까요? 요거겠죠? 잘 보세요. 요것과 요거
3, 5 홀수 값이죠. 그 값들은 결과가 뭐가 된다? 2의 n-1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 번째, 두 식을 뭐 해버려요? 두 식을 더하고 빼버리면 됩니다. 두 식을 더해주니까 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죠. 2의 n제곱은 더하면 홀수 번째 값들이 사라져요. nc1, nc3 맞니? 그래서 남는 게 얼마죠? 2nc0 둘이 남는 거니까 2nc2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이 값이 2로 나눠버리니까 2의 n-1제곱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네 번째, 이번에는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 자, 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면 빵이 돼요. 그렇죠? 아, 빵이 아니고 빼버리면 2의 n제곱이 되죠. 자, 빼버리면 이번에는 0, 사라지고 2 사라져요. 그럼 여기서 홀수값들만 남는 거예요. 2배 nc1 빼니까 더해져서 얼마가 되죠? nc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값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주니까 2의 n-1제곱이 되지. 자, 그럼 이렇게 외웁니다. 0, 1, 2, 3에서 자연수다 생각해. 자연수의 합은 2의 n제곱. 0, 2, 4, 1, 4, 5 짝수합과 홀수합은 2의 n-1제곱. 맞니? 그 다음 뿌마 가면 다 0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이 공식은 nc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1, 2, 3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해요. nc 제로부터. 그래서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나와 학생들한테. 그래서 알고도 많이 틀린다. 자, 적도록 하세요. 적어서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그래. 5분 쓸 건데. 자. 적도록 하시고. 세 개짜리 맞나? 세 개짜리로 있는데. 저거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밑에 유형을 좀 풀어볼까요? 풀어보고 저번에 선생님 그랬지 교재 끝나는 날에는 테스트를 가볍게 좀 본다고요. 교재 수준에서 쉽게 내용을 얼마나 좀 기억하고 있느냐 정도지 뭐 내가 뭐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려는 건 아니라. 자, 이항 정리 가보겠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지금 바로 풀어봐야 되니까. 자, 선생님이 이 두 개를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해볼게. 요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풀어봐. 자, 전개하시고 그랬는데 전개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x를 몇 개 선택해? 5개 선택하면 y는 선택 안 하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요걸 하기 전에 뭘 먼저 쓰는 게 좋냐면요, 일반항을 쓰는 게 좋아요. 일반항 an을 이렇게 써버려. 일반항을 5개 중에 r개 선택한다. 근데 누구를 선택하면 되죠? x를 r개 선택하면 마이너스 y는 5 마이너스 r개를 선택하겠죠? x와 마이너스 y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5개 중에 5개를, 아니 5개 중에 빵개를 선택한다. 아니면 5개 중에 5개를 선택해도 되겠죠. 그럼 x가 5개가 되고 마이너스 y는 빵개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5개 중에 4개면 x는 4개가 되고 마이너스 y는 1개가 되겠죠. 그 다음 5개 중에 3개, 그럼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y는 제곱이 될 거고요. 5개 중에 2개,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y는 세제곱. 5개 중에 1개, x는 1개, 마이너스 y는 4개. 5개 중에 빵개, x는 0제곱, 마이너스 y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좀 길어서 그러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답을 써볼까요? 자, 5C5는 1이죠, 그쵸? 따라서 x 5제곱이 되고요. 5C4는 5예요. x 4제곱이고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가 돼요. 이렇게. 부호만 좀 조심하면 돼. 5C3은 10이죠. x 세제곱 이거 y 제곱이죠. 자, 5C2도 10이죠. x 제곱이죠.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5C1은 5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 4제곱, 마지막으로 5C0는 1이죠. x 0제곱 1이죠. 마이너스 y 5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반항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일반항을 써야지 식도 정결하고 뭐 이항 정리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정결하는 건 안 나와. 일반항을 자꾸 물어보는 거죠. 정결하는 걸 왜 물어봐? 수학에서, 그치? 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에 자, 얘도 일반항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일반항. 자, 몇 차식? 4차식이죠. 4개 중에서 알게 선택한다. 자, 누구를 선택하면 되죠? x를 알게 선택하면 x분의 1은 4-알게 선택하면 되겠죠. 끝. x 하나 더하기 x분의 1. 요건 음수니까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4개부터 선택하면 되겠죠. 그쵸? 자, 4개 중에 4개 선택한다. x 4제곱 x분의 1의 0제곱. 4개 중에 3개 선택한다. x 세제곱 x분의 1제곱. 4개 중에 2개 선택한다. x제곱 x분의 1의 제곱. 4개 중에 하나 선택한다. x1제곱 x분의 1의 세제곱. 4개 중에 빵개 선택한다. x0제곱 x분의 1의 4제곱. 자, 이제 답 쓰면 되겠죠. 4개 중에 4개니까 1이죠. x 4제곱이죠. 요거 1이니까. 자, 4개 중에 3개니까 4죠. x 세제곱이랑 x 약분하면 x제곱이죠. 자, 4개 중에 2개니까 6이죠. x제곱 x제곱이니까 사라지죠. 약분돼서. 4개 중에 하나니까 4죠. x랑 x 세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4c제로니까 1이죠. x0제곱 1이죠. x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전개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보냐? 선생님이 그냥 이거 하나만 시켜볼게요. 94번 하나만 하시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94번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충분합니다. 전개는 94번 하나만. 나머지는 뭐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귀찮은 거지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합니다.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일반은 적고 해보세요. 그래야지 안 틀리니까. 여기는 공식에 의존하는 거야. 다 해보셨지? 안 했네. 이게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어요.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를 할 줄 안다는 거는 일반항을 구할 줄 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방 풀립니다. 되게 쉽게 풀려요. 자,
x 더하기 2의 6제곱이에요. 근데 x 5제곱의 계수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적어볼까요? 일반항을 적어보면 이 항이 어떻게 되죠? 6개 중에 R개를 선택하죠. 근데 x 5제곱을 구하려면 누구를 선택하는 게 편하죠? x를 선택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x의 몇 제곱? r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6-r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요 r을 얼마로 선택하면 돼요? 5로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6이 5가 되고 x의 5제곱이 되고 2의 1제곱이 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6이 되고요. 얘는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2 곱하기 x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두 개 풀어보도록 하세요.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 내가 지금 시키는 거는 이걸 못하면 집에서 숙제하기가 어려워요. 일반항을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에 핵심이거든요. 자, 열심히 설명드린 친구들은 바로바로 할 거야, 이걸.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을 줬어요, 여기는. 상황 구하는 것까지. 자, 이 정도 10분 정도에 이거 못 푼다.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이 99, 100, 101은 다 뭘 가지고 푸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거. 자, 그대로 가봅니다. 6C0부터 6C6까지. 자, 나머지 숫자들을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잘 봐. 0, 1, 2, 3, 4, 5, 6 순서대로 다 적어져 있죠. 다 적어져 있다면 얘는 공식이 뭐다? 2의 n제곱을 쓰는 거죠. 자, 요 n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지? 6이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64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에 여기 자, 5C0부터 5C5까지 돼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뭐가 돼 있다? 부호를 보세요. 0, 1, 2, 3, 4,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뿌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위랑 아래의 차이점은 얘는 다 더한 거고 얘는 자연수가 쭉 적어져 있어. 뒤에 넘버링이 이렇게 0, 1, 2, 3, 4, 5 쭉 적어져 있는데 요건 어떻게 한다? 뿌마니까 그냥 답이 얼마야? 0이야. 그냥 0이야. 뿌마 0. 자, 다음에 여기 요건 어떻게 되죠? 7C1, 7C3, 7C5, 7C7이죠. 그쵸? 잘 봐. 홀수들만 적어져 있죠. 홀수들만 적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2의 n-1제곱으로 푸는 거다. 따라서 2의 몇 제곱? 6제곱이죠. 다음 동일하게 64 이렇게 된다. 여기는 예제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자, 밑에 요거 아까 했던 거니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파스칼 삼각정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1, 2, 1 둘이 더하면 적어지고 둘이 더하면 적어지고 둘이 더하면 적어지고 맞니? 그래서 뭘 구해봐라? A 더하기 B의 5제곱을 정리하시오. 그러니까 계수는 어떻게 된다? 둘이 더하니까 5, 둘이 더하니까 10, 둘이 더하니까 10, 둘이 더하니까 5 뭐 이런 말이죠. 굉장히 쉽지? 파스칼의 삼각정리는 최단거리 문제 풀 때 둘이 더해서 다음 거 적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위에 유형을 풀어보면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뭐가 있죠? 124번이 눈에 보이죠? 자, 근데 선생님하고는 120 어디를 볼 거냐?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125번 보니까 x 빼기 a의 6제곱의 정계식에서 x 4제곱의 계수가 x 세제곱의 계수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뭘 찾는다? 일반항을 찾아줘요. 6차식이니까 6개 중에 r개 x의 r제곱 마이너스 a의 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해서 x랑 마이너스 a로 항을 분리시킨 다음에 일반항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x 4제곱의 계수는 뭐예요? 6개 중에 4개 선택하면 되죠. x 4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이게 4제곱의 계수지. 요거 아래로 해서. 그 다음에 x 세제곱의 계수는 6개 중에 몇 개? 3개 선택하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요 놈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6C4는 누구랑 같다? 6C2랑 같다. 따라서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죠? A 제곱이죠. 다음 6C3은 얼마죠? 요거 20이죠. 그렇죠? 6, 5, 4, 3, 2, 1. 자, 요거는 마이너스 A 세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니까 15A 제곱 X 4제곱 하면 안 되죠. 계수만 놓고 보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아웃시켜 버려야 되겠죠. 계수만 보는 거니까. 문자는 사라져야지. X 4제곱하고 세제곱은 계수만 보는 거예요. 15A 세제곱은 곱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40A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항해 주니까 얼마? 40A 세제곱 플러스 15A 제곱은 0. 자, A 제곱을 묶어주니까 40A 더하기 15는 0이다.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0분의 15. 답은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 124번을 풀어보세요. 124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124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금방 풀 거야. 빨리빨리 풀어보세요. 푸는데 뭐 한 1분이면 풀 거야. 1분이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합까지밖에 못 나갔지만 괜찮다고 한 거야. 다음 문제로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오늘이 세 번째 수업이죠. 딱 끝났습니다. 자, 다 풀었나요? 다 풀었으면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따로 점검은 안 할게요. 자, 선생님이 130번을 풀어줄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는 거야. 자, 여기 보죠. 130번 보니까 요놈과 요놈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거죠. 여러분, x의 계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거는 현재 3차식이에요. 이건 6차식이죠. 이걸 한 번에 전개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차수와 여기서 구하는 차수의 항을 정확하게 곱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x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1차 항이 나오면 된다. 그럼 여러분 얘랑 얘랑 곱해서 몇 차가 돼야 돼요?
1차가 돼야 되잖아. 1차항 x가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여기서는 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x가 나오고 여기서는 누가 나오면 되죠? 상수항이 나오면 되는 거죠. 맞니? x가 나오고 상수항이 나오면 되지. 그럼 곱하면은 x가 나오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되죠? x가 나오면 되겠죠. 그쵸? x가 나오고 상수항이 나오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바로 계산할까요? 자, 첫 번째 얘가 x가 나온다는 거는 세 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죠? x를 하나 뽑으면 되죠, 그렇죠? 순서 뒤집어도 돼요. 순서 뒤집어도 되니까 x를 한 번 뽑으면 a는 두 번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꼭 이 순서를 맞춰서 할 필요 없어요. 바꿔도 되지? 자, 다음에 곱하기 상수항 뽑을 거예요. 그럼 6개 중에 x를 한 번도 뽑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x를 싼 거. 그러니까 x만 조지는 거야. x를 몇 번 뽑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곱하기 1의 6제곱. 자, 그럼 이제 계수는 누가 되는 거죠? 얘네가 계수가 되는 거죠. 얘네가 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면 3C1은 3이고요. A제곱이고요. 6C0는 1이고 A도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 상수항 뽑을 거예요. 세 개 중에서 x를 하나도 안 뽑으면 되죠. x를 50번. 그러면 a는 몇 번? 3번. 곱하기 6개 중에 이번에는 x를 한 번 뽑아야 되겠죠? 한 번. 그러면 x는 한 번, 그 다음에 1은 몇 번? 5번. 그러면 계수는 누구다? 얘네가 계수다. 얘네가 계수다. 자, 그래서 얼마죠? 1 곱하기 a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6이죠. 6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수가 지금 요게 계수고요, 요게 계수가 되는 거지. 자, 이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죠. 이거 둘이 더해야 되는 거죠. 다 x 계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6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거는 굳이 계산 안 해도 3번 나눠주면 2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a는 얼마죠? 마이너스.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해보세요, 집에서. 자, 이거 지금 풀어보세요. 앞에 선생님이 유형 풀어준 거니까 133번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푸는데 10초 컷. 푸는데 10초 컷. 10초 안에 못 풀면 공식 눈에 안 보이는 거지. 10초 컷으로 답 나옵니다. 얼마죠? 7. 이렇게. 자, 그렇게 쉽다는 거야. 자, 이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유형 잘 보세요. 이 색깔로 같은 걸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파스칼의 삼각 정리의 기본 내용이 뭐죠?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밑에 있는 게 나와요. 맞니?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밑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은 이걸 풀 거예요. 보세요. 자, 요렇게 더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더한 게 누구냐.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더하는 게 말이 되니? 파스칼의 삼각정리가 말이 안 되죠. 파스칼의 삼각정리는 이렇게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맞니? 또 이렇게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일시1이 누구랑 같냐? 한 개잖아요. 일시1이 한 개니까 얘를 2시제로로 바꿔주는 거예요. 2시제로. 네. 자, 2시제로로 바꿔주면 얘가 얼마가 되죠? 요 놈이 되죠. 2시제로. 자, 1C1 더하기 2C1 더하기 3C1 더하기 4C1. 자, 여기다 밑에다 적어보세요. 4C1 더하기 5C1 더하기 6C1. 자, 이렇게 보는데, 자, 얘네 둘이 더하는 거는 계산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를 2시제로로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되면은 둘이 더하면 얘가 나와요. 맞니? 자, 둘이 더하면 누가 된다? 3C1이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 둘이 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덧셈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버리냐? 3C1이 3C2가 되는 거예요. 3C2가 되면 이제 얘가 얼마가 되죠? 자, 별반 3C2랑 3C1이랑 더하면 누가 되죠? 이렇게 돼서 얘가 나와요. 42가 맞니? 조금씩 변형해 주는 거예요. 42. 그럼 우리 지금 뭐하고 뭐를 자꾸 적용하냐면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얘랑 얘를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NCR은 NCN-R을 통해서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35는 32. 그 다음 N-1C R-1 N-1C R은 NCR이다. 이거를 적용하는 건데 이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다? 파스칼의 삼각정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 두 개 더하면 밑에 가운데 값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덧셈을 해줄 거예요. 자, 덧셈해 주니까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얘랑 얘랑 더하면 5C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C2가 되니까 다시 얘는 뭐가 되죠? 6C2가 되겠죠. 그렇죠? 5C1과 5C2를 더하면 6C2가 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7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풀어보느냐? 136번을 풀어보죠. 136번 하나를 풀면 이항 정리는 그래도 조금 하는 거예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따로 적어놓으세요. 그림으로는 못 풀어야 알겠죠? 그림으로는 풀이가 안 돼. 적어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랑 요거 얘가 지금 누구랑 같다? 이시제로랑 같다로 바꿔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두 개를 하면 다음은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래서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적어놓으시고 136번 풀어보세요. 아마 답은 금방 나올 거예요. 136번은. 이항 정리는 의외로 여기 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그나마 어려운 거예요. 얘가 어렵다고 한 게 저 정도예요. 나머지는 쉬워요. 다 공식에 의존해서 푸는 거니까. 그럼 이제 뒤에 숙제하는데 이항 정리는 별로 숙제할 게 없겠죠? 금방금방 풀 거고요. 아까 그거 답 몇 번이냐? 136번에 답 몇 번이지? 2번. 바로 답이 금방 나오지? 설명 안 해줘도 되죠? 꽤 쉬운 문제일 거야.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확률. 양은 겁나 많아요. 양은 겁나 많은데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야 돼. 이거 너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시행이 뭐예요? 실행이죠, 실행. 주사위 던졌다, 공장 던졌다. 이게 시행이야. 그랬더니 표본 공간. 자, 표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표본이 뭐예요? 주사위 던졌더니 뭐 3개 나오고 아니 숫자가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왔어. 그게 표본 공간이야. 나올 수 있는 값들. 그러니까 뭐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주사위 던지니까 1부터 6까지 나왔어. 그게 표본 공간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사건은 뭐다? 그런 것 중에 뭐 1은 뭐냐, 2는 뭐냐, 3은 뭐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근원 사건만 좀 말이 좀 이상해. 근원이니까 한 개의 원소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시행, 동전 던졌다. 표본 공간 앞면 뒷면이겠지. 근원 사건은 그 중에 하나씩만 적어야 된다. 이것만 좀 낯선 거야. 알겠지? 낯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사건 A.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거만 한번 정리해보라 이거야. 근원 사건만 좀 헷갈리는 거니까. 자,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공부했을 거야. 합사건. 합사건은 뭐죠? 합의 법칙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본 거. 합의 법칙. 곱사건. 곱의 법칙이야. 합이니까 뭐해? 더해야 되는 거죠. 더해야 되니까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곱사건은 동시에 모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여기다 적어보자. 뭐뭐이거나 여기는 모두 그다음 뭐뭐이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합사건은 또는 뭐뭐이거나지. 그러면 둘이 더하는 거죠. 곱사건은 뭐죠? 모두 뭐뭐이고 뭐 동시에 이런 말이 나오면 곱하는 거죠. 근데 이 곱사건이 좀 특이한데요. 합사건은 여러분 느낌대로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어? 합의 법칙이라는 말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집합에서 합집합 있잖아. 합집합의 느낌처럼 이렇게 기호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곱사건은 좀 특이해요. 그죠? 곱셈이면 곱해야 되잖아. 곱해야 되는데 왜 교집합이 나오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이 교집합이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이 용어에서 나오는 이유 때문이야. 모두라는 용어, 뭐뭐이고라는 용어. 이게 뭐죠? 너랑 나랑 동시에 속하는 거야. 맞니? 모두가 뭐야? 너도 되고 나도 되고잖아. 그치?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 멘트 자체가.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기호가 나오면 너 곱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두 사건을 곱해야 되는 거구나. 너 공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배반 사건이죠? 싸가지 없는 놈이죠? 친구를 배반한 거야. 배반한 거니까 너랑 나는 평생 안 볼 거야. 안 볼 거니까 어떻게 되죠? 나의 반대야. 맞니? 나의 반대니까 배반 사건은 뭐가 되죠? 여집합이 되는 거야. 여집합. 여집합이니까 뭐야? 너랑 나랑 공통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여집합이라고 쓰긴 썼지만 진짜 여집합은 아니야. 느낌이 여집합이라는 거지. 알겠지? 배반이니까 그냥 뒤통수 때렸어. 그럼 너랑 나랑 평생 안 볼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아닌 나머지잖아. 그지? 느낌은. 근데 여집합이 배반 사건은 아니라고요. 내가 느낌상으로만 그렇게 말한 거지. 그래서 실제 배반 사건은 뭐다? 너랑 나랑 공통이 없어 라는 거야. 너랑 나랑은 뭐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배반은 아니잖아. 그치? 배반은 뭐야? 날 뒤통수 치는 새끼라. 그치? 평생 안 볼 거라. 그렇죠? 요거 요셔야 돼. 평생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너랑 나랑 영원히 공통점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돼. 자, 여사건 이제 별개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A의 여집합. 아니? 요게 진짜 A 여사건이라서 A 여집합이 되는 거고, 배반은 여사건 아니야. 그냥 내가 막 뒤통수 쳤다 이 얘기 하니까 나온 것 뿐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게 뭐죠? 요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만 처음으로 우리한테 나오는 사건이야. 나머지는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다 공부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헷갈리는 게 곱사건이야. 교집합은 알고 있는데 곱사건이라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용어가. 그것만 조심하자. 용어 정리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보면 이런 멘트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나와 나의 여집합은 서로 뭐죠? 공통이 없지. 아니? 공통이 없으니까
여사건은 배반 사건은 되긴 돼. 알겠지? 근데 배반 사건의 정의는 아니야. 정의는 너랑 나랑 공통이 없는 거야. 이렇게 공통이 없는 게 배반 사건이지 이걸 배반 사건이라 하진 않아요. 얘는 배반 사건에 포함될 뿐이야. 됐니? 수많은 배반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얘를 배반 사건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교집합이 없어야지 배반 사건. 자, 그럼 용어 정리를 통해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졌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 표본 사건이 뭐가 되는 거죠? 1부터 6까지 다 나오는 거죠. 자, 근원 사건은 말 자체로 원, 한 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 한 개.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거죠.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가 돼요? 당연히 2, 4, 6 요게 됐겠지. 그 다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죠? 2. 아, 이걸 한꺼번에 적어도 되겠다. 한꺼번에 2, 4, 6 근원 사건 아니니까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써요? 2, 3, 5. 자, 그 다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쓰면 되죠? 1, 2, 3, 6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1, 2, 3, 6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적는 게 귀찮은 건지 문제 푸는 거는 쉬워요. 다음 가보자. 자, 1부터 10까지 적힌 카드가 있는데 A는 뭐가 있죠? 2의 배수가 적힌 거예요. 자, 여기다 적어봅시다. 2, 4, 6, 8. 자, B는 뭐가 적힌 거죠? 5, 10 이렇게 적힌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합집합 적어보도록 하죠. 합집합은 2, 4, 5, 6, 8, 10 2, 4, 5, 6, 8, 10 이렇게 될 거고 교집합은 뭐가 되죠? 없죠. 공집합. A 여집합은 뭐예요? 이것 빼고 다 적는 거죠. 1, 3, 5, 7, 9 아, 잠깐만. 2의 배수에 빼먹었네. 10 이렇게. 자, 그럼 교집합은 누가 있죠? 이런 젠장 10이 하나 있죠. 그 다음 여기 여집합은 뭐가 되죠?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2에 대해서인데 10을 안 써버렸어요. 선생님이. 자, B 여집합은 50 빼고 다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 이걸 또 다 적어야 돼. 1, 2, 3, 4, 6, 7, 8, 9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재미없지? 자, 너무 쉬워서 재미없다는 거야. 자, 다음 갑니다. 자, 표본 공간이 1부터 7까지 있어요. A는 147이고 B는 26이고 C는 25예요.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을 모두 구해보세요. 자, 배반 사건이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제 두 번째로 교집합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공집합이 되는 걸 찾아보세요. A하고 B 공집합이니? B하고 C 공집합이니? 아니죠. A하고 C 공집합이니? 그러죠? 그래서 A와 B, 그 다음에 A와 C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이게 쉽죠? 화장실 갔다 와. 이게 쉬워. 이걸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자, 다음. 자, 확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률 다 알고 있죠? 확률은 뭐야? 전체 사건분의 그 사건, 그치? 일어나는 사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확률 그러면 P라고 쓰죠. PA. 자, 이거 내가 대학교 때 P 저거를 외웠는데 아, 맞아. 저 P가 probability. 발음이 좋진 않은데, 그치? 확률의 약자 P를 쓴 거죠. probability. 그래서 요거 확률이다. 뒤에는 사건 A를 적는 거죠. 사건 A의 확률이다.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예요. 뭐 100명 중에서 B형의 혈액형이 10명이다. 뭐 100분의 10 이렇게 쓰는 거야. 전체분의 그 사건을 갖다가 개수를 적어주는 게 수학적 확률이다. 자, 통계적 확률은 뭐죠? 이런 거죠. 동전을 졸라게 던졌어. 한 10만 번 던졌더니 앞면과 뒷면이 일어나는 확률 그거 구해봐 그랬더니 아니, 정확하게 2분의 1은 아니야. 근데 그럴싸하게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지? 동전을 던졌더니 세워졌어요. 선생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세워졌다라는 건 우리가 통계적 확률에서 배제시켜요. 극히 낮은 확률이니까. 그런 건 배제시키고 던졌더니 어떤 미친놈이 또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저 100만 번 던졌는데 정확하게 앞면이 40만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에요. 이 미친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이. 어떤 놈들은 또 동전이 세워졌어요 라고 말해서 한 번은 나오잖아요. 이런 놈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통계적 확률에 따라서 갑니다. 어떤 행위를 반복했더니 주사위를 던졌더니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는데 정확하게 6분의 1은 아니겠죠. 근데 해보다 보니까 6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 자, 기하학적 확률, 요게 요즘에 이제 좀 자주 등장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뭘로 푸는 겁니까? 무조건하고 넓이로만 푸는 거야. 넓이. 전체 넓이분의 그 영역의 넓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재미없어. 자, 자,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그래요. 그럼 A가 뭐죠? 3, 6이죠. 자, B는 4 이상이니까 4, 5, 6이죠. 자,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홀수니까 1, 3, 5가 됐겠죠. 그렇죠? 자, 전체는 6가지니까 요 확률은 얼마? 6분의 2, 3분의 1. PB는 6분의 3. 기억만 되살리세요. 이거 뭐 풀이시킬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이것도 6분의 3이죠? 2분의 1.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뒤에 유형도 솔직히 풀어줄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숙제를 하시면 되는데 중2 거랑 거의 똑같아서.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럼 몇 개가 나오죠? 전체는 36개가 나오죠. 자,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자, 이거 몇 개 있죠? 1, 1, 2, 2 이렇게 해서 6, 6. 총 몇 개? 6개 나오죠. 36분의 6. 다 중학교 때 했던 거.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합이 10이 되는 거니까 4, 6, 5, 5, 6, 4. 3개 나오죠. 36분의 3. 그래서 12분의 1. 자, 눈의 차가 3일 확률이죠? 얼마가 되죠? 4, 1, 5, 2, 6, 3, 1, 4, 2, 5, 3, 6. 이렇게 재미없지? 6개죠? 36분의 6, 6분의 1. 뭐 이런 문제다. 자, 자, 여기 보자. 자, 네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네 사람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뭐예요? 4팩토리얼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24개. 자, 광수가 맨 앞에 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서는 거는 광수야, 너 맨 앞에 서고 나머지 3명 뒤에 서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얘가 고정돼 버렸죠? 고정이 돼 버리면 우리는 제외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3팩토리얼. 6가지. 그러면 이제 확률은 24분의 6이니까 답은 얼마? 4분의 1. 이런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까지잖아. 다음 주까지 여러분 숙제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을 거야. 열심히 숙제해보세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제약회사에서 새로 발견한, 개발한 독감약을 500명에게 투여했더니 460명이 치료됐어요. 자, 치료될 확률을 물어봤죠. 얼마죠? 500분의 460이죠. 10으로 나누니까 50분의 46이죠. 2로 나누니까 25분의 23이지. 이렇게 마무리. 자, 다음 여기 부등분 했어요. 이제 뭐야? 빨간색에 칠해질 부분에 꽂힐 확률을 물어본 거죠. 빨간색이 어디냐? 요거
요거랑 요거 두 군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얼마나? 9분의 2. 세상 쉬운 거. 9개 중에 2개 맞춘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확률에서 오늘 공부할 게 딱 두 가지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를 정리하는 거야. 너랑 나랑 공통은 없어. 배신자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야. 자, 이것도 겁내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확률이 1을 넘어가는 게 있냐? 말이 안 되죠. 확률이라는 뜻 자체가 전체분의 사건이야. 근데 이 사건이 전체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 가지수가. 그지? 개수가 사건이 전체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대 어디까지죠? 1까지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사건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 맞죠? 뭐 다트를 던지면 경품을 주기다 그랬을 때 어떤 오지리가 던지라 그랬더니 다트에다 못 던지고 밑에 땅에다 꽂아버리는 놈도 있을 거 아니겠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률이 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우수가 된다는 건 웃긴 거야. 그래서 확률은 항상 0하고 1 사이가 된다. 0 이상 1이야. 알겠죠?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라는 거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야, 그치? 예외가 없어. 무조건 일어나니까 확률은 1이겠죠. 항상 발생하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뭐다? 사건이 빵이 되니까 확률도 빵이 될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전사건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은 전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해요. 공집합에 이 공자를 써서 공사건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전사건과 공사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아니 맨날 다 6 이하잖아, 그치? 그렇죠? 항상 6 이하니까 그때 확률은 1이다. 그 뭐야? 7의 눈이 나오는 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7의 눈이 나와? 확률은 빵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 가보죠. 자,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보죠. 여러분, 확률만 빼고 생각해봐. 확률만 빼고 생각하면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맞니? 집합에서 공부한 거죠. 합집합은 A하고 B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야. 거기에다가 확률만 붙인 거야, P가. 자, 근데 여기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면은 어떻게 되죠? 요 교집합이 0이 돼버려. 맞니? 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확률 값은 0이 돼버려. 그래서 0을 빼게 되는 거지. 교집합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는 무슨 공식만 외워요? 이 공식만 외워놓고 배반 사건의 성질만 적용하면 되는 거야. 이걸 따로 외우면 또 바보가 어디 있겠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문제 가보죠. A가 4분의 1, B가 4분의 1, 교집합이 8분의 1이에요. 합집합 구하세요. 뭐예요? A랑 B 더해서 교집합 빼면 되죠. 그렇죠? 끝. 자, 여사건 확률 다 어디서 공부한 거? 집합에서 공부한 거야. 여사건은 어떻게 빼는 거죠? 전체 확률이 1이야. 예전에는 이렇게 뺐어. 합집합에서 A를 뺐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아니면은 전체 집합에서 뭐를 뺐어요? A를 뺐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 1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전체 확률. 전체 확률 1에서 A를 빼면 여사건 A 여집합에 뭐가 나온다?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뭐 뒤에는 내가 안 풀어줘도 될 정도라서 필요한 것만 풀어줄게요. 자, 갑니다. 빨리빨리 가보죠. 자,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있어요. 자, 총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5개 중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다. 자, 5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는 거죠? 1개를 꺼내는 거예요. 요게 5가지 전체가 첫 번째 전체 가지수가 5가지입니다. 그럼 5분의 자 뭐죠? 흰 공 2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5분의 2가 된다.
그러면은 흰 공 또는 검은 공이니까 흰 공이 5분의 2, 검은 공이 얼마? 5분의 3이죠. 플러스 1하니까 1이 되어버리죠. 자, 빨간 공이 나올 수가 있니? 안 나오죠. 잠사건, 공사건 물어보는 거야. 자, 다음 183번. 자, 쉬운 거니까 그냥 듣고 그냥 집에 가서 풀어봐도 돼요. 자, 여기 합집합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A에다가 T를 더하고 교집합 6분의 1을 빼는 거죠. 6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3분의 2 이런 계산이다. 자, 다음 184번 보니까 A는 0.6, B는 0.7, 합집합은 0.5. 교집합 구하라는 거죠. 자, 교집합 공식 생각해 보세요. A에다가 B에다가 2를 더해서 누구를 빼요? 합집합을 빼는 거죠. 따라서 0.4 요거지. 자, 공통수학 2의 집합을 확인해 보세요. 됐죠? 자, 다음 겁니다. 1부터 20까지 적힌 자연수가 있습니다.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총 20개 중에 2의 배수 몇 개죠? 10개죠. 2분의 1. 총 20개 중에 3의 배수 6개죠. 10분의 3. 교집합은 뭐죠? 교집합은 6의 배수죠. 6의 배수니까 총 20개 중에 6의 배수 3개죠. 그럼 합집합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A 2분의 1, B 10분의 3, 빼기 20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20분의 얼마? 10 더하기 6 빼기 3. 또 20분의 13이다. 자, 지금 개념 설명만 하고 있는 거지 이 개념 설명을 한다고 해서 뒤에를 또 잘 푸냐? 그건 아니겠지. 뒤에를 잘 풀려면 중학교 2학년 거 경우의 수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에 A의 확률이 7분의 2니까 여집합은 어떻게 구한다? 1에서 7분의 1을 빼면 되겠죠. 왜? 확률은 전체가 1이야. 1을 넘어가면 그거 말이 안 돼. 자, 다음에 1부터 50까지 50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자,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의 배수가 나오는 건 50개 중에 몇 개예요? 10개가 되는 거죠. 5분의 1. 자, 여사건이니까 얼마가 돼요? 1 빼기 5분의 1. 따라서 5분의 4가 된다. 쉽죠? 자,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 다 똑같은 거라서. 자, 이 문제를 보도록 하죠. 얘를 봅시다. 자, 1, 3, 4, 7, 9, 10이 있어요. 배반 사건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자, 서로 배반 사건인 거를 찾아보세요라는 거야. 자, 10 이하의 자연수하고 홀수하고 소수하고 8의 약수가 있어요. 8의 약수 얼마죠? 1 있고요. 4 있고요. 8의 약수 1, 4만 있어요. 자, 소수는 뭐가 있죠? 3만 달러 하나 있어요. 홀수는 뭐가 있죠? 1, 3, 7, 9가 있어요. 소수 7도 있죠. 비우시면 나를 자체가 하는 거야. 자, 급해서 그래. 지금 10분밖에 남았어. 빨리빨리 해.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자. 배반 사건 공통이 없는 것 찾아야 돼. 이건 공통이 있을 것이고 이거 공통이고 누가 공통이었지? 그렇죠. 디귿 리을이 공통이 없죠. 답이 5번. 자, 뒤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준다는 거야. 그지?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야.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다 해줄 게 없어요. 자, 이거 더 넣어볼게요.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그리고 이거 중복순열 우리 언제 한 거죠? 첫 시간에 한 거죠, 그렇죠? 다 한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유형 1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40페이지. 모든 유형을 다 풀어주면 좋겠지. 근데 뭐 안 풀어줘도 큰 문제는 없다. 여기는 안 풀어줘도 큰 문제는 없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안 배운 중복순열을 한 것도 아니고요. 자, 협응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공집합. 자, 이때 요거
A의 확률은 0하고 1 사이다. 맞죠? 표본 공간에다가 자 이거 보자. 이게 뭐야? 이게 제로지. 맞니? 공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예요. 표본 공간은 뭐죠? 가능한 모든 거야. 맞니? 가능한 모든 게 빠져나오니까 A가 얼마죠? 1이 되죠. 그래서 이건 맞죠. 이건 전사건이라고 말하긴 그래. 표본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때 나오는 모든 가지수야. 그 다음 교집합. 여러분 어떤 확률이든 간에 그 확률은 다 0하고 1 사이죠. 어떤 확률이든 간에 따라서 답은 5번.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자,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서 연습할 거를 좀 여러분들 풀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어디를 풀어보느냐? 191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프로그램 한 번만 풀어보세요. 191번.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여기가.